한국을 상대로 반드시 승점을 따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었던 중국은 결국 두 경기에서 4골을 실점하며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압도적인 경기 내용으로 두 경기 평균 75%의 볼점 유율을 내주며 공환증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한국 선수들과의 현격한 기량 차이뿐 아니라 관중들의 응원 문화에서 차이를 보여준 중국 축구는 대다수의 여성 팬들이 오히려 이제는 한국팀을 응원하고 싶다는 예상치 못한 반응까지 쏟아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깔끔한 외모와 단정한 헤어스타일, 팬들에게 보는 맛 또한 선물해주는 한국 선수들과 다르게 마치 소림사에서 나온 것 같은 헤어스타일의 젊은 선수와 어딘가 모르게 계속해서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윙백들. 마치 20년 전 홍콩 영화에 나올 듯한 모습으로 경기를 하는 중국 선수들의 모습에 왜 우리는 축구도 진 것도 억울한데 생긴 것도 저 모양이냐는 한탄 섞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2차 예선 최종전이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 2차 예선 C조 마지막 6차전에서 후반 16분에 터진 이강인의 선제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5승 1무로 2차 예선을 마무리한 한국은 피파 랭킹을 23위로 유지하며 AFC 가맹국 중 3위를 유지. 3차 예선 조추첨에서 1번 포트에 들어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이란과 일본을 피하며 3차 예선에서 한국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나라와 대결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에 패한 중국은 1010만 곡 끝에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했는데요. 태국과 2승 2무 2패 승점 피읍 8점에 9득점 9득실까지 완벽히 승점과 다득점까지 일치했지만 승자승 원칙에 따라 중국이 태국에게 1승 1무를 거두어 조이 위로 기적적인 3차 예선에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5포트에 소속되며 조별 2위까지 가능한 월드컵 직행열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와 함께 그저 일명 승점 자판기로 모든 팀들에게 공정한 승점을 제공하며 희망 고문의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목소리가 중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차 예선 마지막 경기까지 한국에게 패배하며 공환증은 중국이 걸린 불치병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진 가운데 최종 예선의 포트가 공개되어 절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지난 벤투호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순조롭게 월드컵에 진출한 적이 없었던 월드컵 3차 최종 예선이기에 이번 예상 포트 결과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악의 경우 2포트에서 호주를 그리고 3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6포트에서는 껄끄러운 북한이나 최근 신태용 감독과 함께 매직을 써내려가는 동남아 유일의 최종 예선 진출국 인도네시아를 만나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한국 또한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중국은 벌써부터 좌절하며 2위까지 월드컵으로 직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니 차라리 1포트에서 한국을 만나서 손흥민과 잘생긴 한국 선수들을 TV로 무료로 한 번 더 보는 것이 이득이 아니냐는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예선에서 한국을 만날 확률은 33%이다. 한국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사실상 승리 확률이 0%에 수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이나 이란을 만난다고 승리하며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전력도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미 2차 예선에서 한번 만나본 한국을 상대로 이번처럼 내려앉은 경기를 펼쳐서 무승부 전략을 펼치고 또 이제 볼 날이 점점 줄어드는 손흥민을 중국홈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월드컵이 중국 축구 팬들에게 주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의 3대0 세레머니 이후 중국은 떠들썩하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안티 세력들이 비난을 쏟아냈지만 잠시 후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오히려 손흥민이 저렇게 할 정도이면 저 원정 관중들이 잘못한 것이 맞다. 손흥민은 10여 년간 유럽에서 활약하며 극성맞은 유럽 축구 팬들에게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당해오면서도 관중들과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다. 한국 홈팬들이 왜 원정 팬들에게 욕설을 들어야 하는가? 라는 뼈 때리는 메시지로 안티 팬들을 입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하여 홈 경기에서 야유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야유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 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선수로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경기를 했고 승리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잘 말리지 않고 잘 대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대표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선수들은 축구를 배우면서 규율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색깔을 입어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속팀에서 어떤 방향의 축구를 할지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 어떤 축구를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표팀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최대 매체 바이두에서는 왜 중국 팬들은 한국 축구 선수에게 이토록 열광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최근 한국 선수들의 인기가 그동안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축구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 선수들의 유럽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실력뿐 아니라 인성과 외모까지 중국 선수들과 너무나 비교돼 축구를 보는 맛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중 대다수는 여성 팬들로 소림사 같은 중국 선수들뿐 아니라 이제 다인종 국가를 추구하는 것 같은 귀화 선수들로 이것이 중국팀인지 올스타팀인지 모르겠는 구성원들. 실력이 안 좋으면 생긴 것이라도 멀쩡해야 할 텐데 손흥민 선수보다 키는 작고 몸도 좋지 않고 느리고 기술도 안 좋으며 비매너에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인성도 안 좋다는 목소리가 중국에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팀만을 응원해야 하는 것인가? 차라리 한국팀을 응원해서 월드컵에서도 한국 편에서 그들의 선전을 바라도록 하겠다. 나는 손흥민을 알고 나서부터 중국팀을 응원해 본 적이 없다. 한국에는 이렇게 실력 좋고 인성 좋고 팬들을 위하는 선수가 있는데 중국 축구 선수들은 배만 나왔고 자신을 안 뽑으면 중국 축구에는 미래가 없고 선수가 있어야 팬이 있다는 망언이나 하고 있으니 그들을 응원할 가치가 없다. 이러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 전 약간의 기대감을 가졌었던 중국 매체들은 경기를 지켜보며 손흥민 선수를 도발한 것은 중국 관중들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며 중국 키퍼까지 나서서 중국 관중들에게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이것이 손흥민을 분노하게 만들며 드리블 성공률 89%라는 믿기 힘든 기록으로 중국팀에 좌절을 선물했다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팀 베테랑 키퍼는 이번 한국전 패배로 마지막으로 그려보았던 월드컵 진출의 작은 희망마저 사라진 줄 알았다며 경기 후 한국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경기 중 손흥민 선수와 웃으며 농담을 할 뿐 아니라 팀 내 베테랑 축에 속하는 그는 중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친 플레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축구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완전히 몰락해버린 중국 리그뿐 아니라 피파 랭킹이 중국보다 높은 전 세계 어느 팀도 그들과 A매치를 하기 꺼려하는 데에 있는데요. 강팀과 경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거액을 주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의 A매치만 하고 있으니 선수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경험치를 쌓지 못해 중요한 경기에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가대표 감독도 한 뼈 있는 메시지로 중국 축구 팬들을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과의 경기에서 한 점 차로 패배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결과이다. 우리는 이 성적에 만족해야 하고 또 상위 라운드로 진출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게 승리를 논해서는 안 된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도발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 거친 플레이만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중국 선수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기 전부터 중국 기자들은 한국의 훈련장을 훔쳐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유럽 무대에서 오랫동안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 외에도 엄원상과 배준호 같은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으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은 이번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자들이 특히 놀란 부분은 엄원상과 배준호 같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었습니다. 엄원상 선수는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드리블은 훈련장에서도 유독 빛이 나는 선수였기에 중국 취재진들은 엄원상이 왜 벤치에만 앉아있는 것이냐며 여러 차례 물었고 21살의 막내 배준호 선수의 침착한 플레이와 날카로운 슈팅 그리고 번뜩이는 움직임과 공이 발에 붙어다니는 드리블은 한국은 손흥민 이후에도 이강인과 배준호라는 슈퍼 탤런트들이 있기에 유럽 축구에서 계속해서 활약하는 선수가 나온다며 부러움을 표한 것입니다. 배준호는 현재 영국 매체로부터 연일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1부 리그에도 이름을 올렸었지만 최근 2부 리그에서 강등권까지 추락했었던 스토크시티의 유일한 희망인 배준호 선수는 영국 현지에서는 과거 볼튼에서 활약했었던 전성기 시절의 이청용을 보는 것 같다며 이대로만 성장한다면 부상 없이 건강한 이청용이 어디까지 성장했을지 배준호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스토크온트랜드에서는 배준호는 종종 부드러운 발기술을 보여주면서 루크 컨들과 좋은 조합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그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열심히 움직이며 팀에 헌신할 줄 아는 선수이다. 이런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가 20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도 놀라울 뿐이다라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날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가진 김도훈 감독은 중국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배준호의 재능을 극찬해 다음 경기 선발 출전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수들이 준비한 대로 잘 움직여줘 대승을 거뒀다. 특히 주장 손흥민과 부주장 이재성, 김진수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새로운 선수들도 빠르게 적응하고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포지셔닝, 밸런스, 라인 브레이킹을 언급한 바 있다. 이중 포지셔닝이 잘 이뤄져 7골 차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며
위치 선정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득점이 나왔고 덕분에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다. 배준호, 황재원, 박승욱, 오세훈까지 4명이 A매치 데뷔전을 치르면서 경기 내용과 결과를 모두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 만족하며 특히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배준호는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운동했는데 잠재력이 굉장하다고 느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고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가능이 안 된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배준호는 데뷔전에서 자신의 기량을 모두 펼치지 못했지만 가진 능력이 출중하다. 특히 공을 멈추지 않고 움직이면서 경기하는 새로운 유형이다. 아주 기대가 크다라며 배준호의 플레이를 극찬한 것입니다. 이번 경기로 드디어 길고 긴 이번 시즌을 마무리한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